자, 9월 10일 화요일 시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역시 만만치 않죠. 쉽게 돈 벌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간만에 이제 다우지수도 반등을 좀 세게 했고요. 이 RSI가 충분히 침체로 들어오지 전에 벌써 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꼭 이렇게 여기까지 닿는 건 꼭 아니라 그랬죠. 물론 이렇게 해서 다시 꺾여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게 항상 그 어려운 점이 주식시장 투자할 때 알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꺾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RSI가. 하지만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는 보시는 것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미 침체로 들어갔죠. 한번 방향성이 결정되면 쭉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더 나오면 이제 이게 또 돌아설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모든 지표가 꼭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지표라는 게 엄청 많아서 이런 부주 지표들은요,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금융학자들이 맨날 밥 먹거나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돈 버는 방법 없을까 이런 걸 찾기 때문에 뭐 몇 배까지가 넘죠. 대표적인 것만 여기 컴퓨터에 지금 수록이 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다운도 그렇고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잘 했죠. 그래서 반등해야 될 때 반등을 좀 해줘야 되죠. 지수라는 거는. 그래야 이제 시장에 힘이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지표상으로는 다들 지금 침체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오실레이터 마찬가지고요. 미국 지수가 우리보다 조금 늦는다 그랬죠. 우리 지수가 좀 먼저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포 지수라고 했던 빅스 지수 기억나죠? 어제 보니까 급락을 했다. 빅스 지수가 급락했다는 거는 13%. 급락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시장이 안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안도.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여기 너지를 사면 십자가면 도지는 힘의 균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등이나 급락 중에 하나가 나온다 했는데 결국 급락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안도했다는 거예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다시 또 공포지수 다시 또 확 급등할 수도 있죠. 어떤 빅스는 그렇고요. 요즘은 챗GPT라고 하는 그 자동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좀 공부 좀 하죠. 챗GPT가 뭔지. 여기 인공지능이 자꾸 AI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인공지능이 자꾸 이제 발달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요즘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나왔다 그래요. 엄청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웬만한 지금 뭐 사람 인건비는 충분히 감당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 몫은 감당한다고 하니 이 매매도 아까 그런 조건식 얘기를 약간 했는데 이 조건 구조지표를 완전히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그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사고 팔게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준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수백조나, 그 이상 수천조씩 운영하는, 그 다음에 뭐 1천조를 넘어가는 대규모 다른 나라의 연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사우디 국부펀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AI 프로그램을 많이 사고 판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동으로 어떤 조건이 딱 부합이 되면 그냥 냅다 시장에 매물을 쏟아내는 거죠. 그럼 갑자기 시장이 급락을 하죠. 그러면 그런 AI 프로그램을 자동 매매하는 다른 펀드들이 예를 들면 두 군데의 증권사가 매도를 해놨다 그러면 우리도 자동으로 따라 매도한다라고 하는 그걸 또 입력을 해놨다면 연쇄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매도를 하면 우리도 매도한다 이렇게. 그럼 세 군데가 매도하면 우리도 매도한다는 그런 조건식 입력한 회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도 따라 팔고. 이게 연쇄적으로 하락을 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더니 화끈하게 하락을 해버리고, 오를 땐 또 화끈하게 오르는 그런 좀 이렇게 급등락 장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어지럽죠. 그런 형태가 됐다라는 지금 설. 정확치 않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가 많아요. AI가 하다 보니 감정이 없고, 주식을 하락으로 팼다 하면 냅다 그냥 죽을 때까지 패버리고, 그리고 이제 산다 그러면 미친 듯이 사버리고 이 정도라면 인간이라면 안 살 것 같은데 저 높은 가격을 어떻게 사지? 또 사는 거죠. 얘는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사는 거죠.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가면 갈수록 주식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어떻게 보면 우리 펀드도 결국 저를 중심으로 인간과 어떻게 보면 AI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제 AI 프로그램으로 바꿔 타고 그냥 우리는 뭐 조건값만 입력하는 형태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죠. 대세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1990년대 닷컴이라고 하는 코스닥이 당시에 엄청나게 거품이 있었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오르다가 개폭락을 했었어요. 후에 그 닷컴이 버블이 꺼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뭐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회사도
뭐 13일 연속 상한가를 막 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90년대 초반에. 그때도 저는 주식을 했었는데 엄청났죠. 그 당시에. 뭐 지금 다 없어졌지만은 새로운 기술이라는 회사, 새로운 기술, 또 다음, 대표적인 2인방이죠, 그게. 다음 기술, 다음은 지금 다음, 여러분, 카카오로 지금 바뀌었죠.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이라는 회사와,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그 두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참, 그리고 좀, 아까 펀드 규모 얘기 잠깐 했었는데, 자동 프로그램 매매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꽤 큰 펀드죠, 해외에서는. 이게 1000조가 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펀드, 1147조의 지금 규모가. 원래 옛날에는 뭐 몇천억에서 출발을 했을 텐데 한 30년 만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만큼 이제 연금을 많이 든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국민연금도 아마 그 AI로 매매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닷컴 버블이 형성되고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주가가 폭락들을 했잖아요.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이재용 대표죠, 이 사람. 이 양반도, 그죠? 네, 그 김희애랑 결혼한 거로 되게 유명한 배우인가 누구랑 결혼했지 않나요? 김미애랑 결혼한 사람, 이찬진이군요. 한글과 컴퓨터, 아까 얘기했던 한글 컴퓨터에 이찬진과 결혼했었군요. 그만큼 이 당시만 하더라도 1세대 그 닷컴 1세대 주역들이 연예인들하고 또 결혼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다는 거죠. 자, 이 거품이 붕괴가 되고 나서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이 닷컴에 대한 무슨 닷컴이라고 끝나는 회사들이라고 해서 닷컴 버블이라고 해요, 그 당시를.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세요. 그 닷컴들이 지금 뭐 엔비디아니 뭐니 네이버니 다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가 결국은 도래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과도하게 기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지고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결국은 현실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AI가 너무 먼 미래 얘기가 진짜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AI에 대한 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서 어느 정도냐면요. 현재 지금 미국에서 모든 회사들이 AI에 투자하는 돈이 1600조 정도가 작년에 들어갔대요. 1600조. 1600조를 투자해서 거둬들인 수익은 1조에서 한 10조 사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소득이 들어가는 돈 대비 나오는 돈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돈은 1000조, 1500씩 들어가는데, 투자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아까 그 회비 같은 거 받아서, 또는 뭐 1조에서 10조 사이밖에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결국 부기회가 될 수 있죠. 이건 너무 버블이었다. 닷컴은. 지금 주식도 그래서 빠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엔비디아 주가거든요.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고점에서 이제 슬슬, 봉우리를 만들고 있죠. 이제, 일봉으로 오면 더 변화가 심하죠. 일봉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버블이 꺼지면서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 시총이 현재 거의 3조 달러가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3,000조가 넘는 시가총이 회사 하나가 3,000조가 3,000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돌리고 있는 돈의 몇 배예요? 3배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회사 하나의 가치가. 이게 좀 너무 심하죠. 버블이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3,000조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3배. 회사 하나의 규모가. 그래서 결국 이 AI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붕괴될 가능성을 다 높게 보고 경기 침체를 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크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큰 흐름이 안 보입니다. 이 붕괴가 되고 나면 시장의 흐름은 이게 다 AI가 끝날 거냐? 아니죠. AI는 결국은 현실화 또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AI라든가 또 자율주행차, 뭐 전기차 이런 거 한동안 전기차는 이미 주가가 다 빠졌죠. 네, 에코프로의 지금 주가인데요. 이미 다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거품은 다 빠져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2단계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럼 이게 그러면 없어지냐? 아니죠. 이런 기술들의 공통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공통점들은 이게 우리 생각에는 뭐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인공지능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 안 하고 다니면 되게 편해서 이게 개발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은 선진국들이 이런데 열을 올리는 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할까요? 바로 군사적인 목적이에요. 그 나라의 그 국군을 결정하는 건 군사력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씁니다. 알아서 미사일을 쏘고, 그렇죠? 알아서 전차나 탱크가 사람 안 태우고 위험지로 가서 작전을 수행하고, 요즘 뭐 우크라이나 보면 뭐 드론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에 비슷한 게 드론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한동안 드론이 또 얼마 테마주로 또 강세였던가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붕괴가 됐다 해도 다시 살아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건 국책 사업이에요, 국책 사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리버리한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거의 빵점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 돈 들여서 여기서 다 수입해야죠, 뭐 이제. 하나 더 금리 인하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온 촉각을 곤두서 있죠. 그래서 0.5를 인하하느냐, 우리가 빅컷이라고 불러요, 빅컷. 크게 잘라낸다는 빅컷. 0.25를 인하하느냐. 0.25 쪽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0.25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금이 이탈해서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라든가 대표적인 경우가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중국 쪽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요, 그러면. 근데 미국은 중국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0.5% 내려버리면 미국의 돈이 빠져나와서 그 돈들이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중국, 또 아시아에 있는 나라,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으로 돈이 옮겨진 다음에 베트남. 그럼 그 돈들이 올라서 증시가 육성되면 이런 것들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0.5 쪽이 좀 더 우세하지 않겠냐. 또 선거적인 목적도 설명을 해드렸죠. 선거적인 목적. 많이 내리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좀 수치를 조작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금리 예간에 대한 제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좀 긍정적 측면이가 일로 옮겨야겠네요. 우리 증시 좀 긍정적 측면이가 이쪽으로 옮겨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 측면을 통해서 장단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설명드린 것이 미국 차트는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자꾸 이제 암기가 되니까 차트를 못 돌렸죠, 결국은. 일단 돌린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뭐 완성된 상태는 아니지만 좀 돌린 것처럼 보이죠. 그럼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내야겠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한번 매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던데 오늘도 나라 망할 것 같아요, 진짜. 파는 게. 삼성전자. 오늘 더 많이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부러 주가를 누르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이게 100만원 단위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5800억을 매도했네요. 5800억. 어마어마하네요. 기관까지 합세해서. 기관은 870억을 매도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몇 조 단위를 지금 팔고 있어요. 여기 계속. 얘가 못 가면 이제 우리 코덱스 레버리지가 못 가죠. 얘 하나 눌러버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얘 하나 눌러버리면 지수를 못 갑니다.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코스피에서 워낙 커서 얘가 하이닉스 2개만 눌러버리면 못 갑니다, 지수는. 3등이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지수인데 이것도 오늘 5% 급락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1, 2, 3등이 못 가버리니까 나머지 잔챙이들 다 가봐야. 그래서 그나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얘기 여러 번 드렸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미래에 먹고 살 먹거리가 없다. 현재로서는 유망해 보이는 분야가 없다. 어디밖에 없다. 노인네들이 제일 많다. 대한민국은 노인 천국에. 대한민국의 힘은 노인이 많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마 일본 다음으로 노인이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노인 돼가지고 이제 노인들의 천국인 천국. 그럼 노인들은 약 먹어야죠. 안 죽으려면. 그래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좀 차이가 나요.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낫냐면 굳이 따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죠. 하나는 시킨들도 하나는 직접 사장이 경영하는 회사고 그래서 그 아들한테 승계한 아들내미가 시원치 않습니다. 아들내미들이 워낙 금수저로 태어난 애들이라서 그래서 하나는 직접 본인이 뛰어다니는 거 본인이 직접 비행기 타고 다녀서 왔다 갔다 셀트리온 서정진 원장이죠. 그 사람 쓰러지면 끝이에요. 그에 비해서 하나는 오너가 완전히 시원찮아요. 얘가 이재용이라고. 어리버리해요. 약물도 중독돼 있는 것 같고, 얘가 보니까. 그래서 그 밑에 똘똘한 사장단들이, 월급 받는 사장들이 미친 듯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적어요. 이재용이가 구속이 돼도 여기는 회사는 잘 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구속될 때 주가가 잘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있으면 더 안 된다, 이재용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건 나중에 자기 특집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바이오로직스는 뭐 엄청나죠. 저희도 여러 번 추천했죠. 이 두 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미래 먹거리 중에 이 정도.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퍼시픽 목표가 13만 9,300원이었던 것 같더라니까 오늘 주춤하는 모습을 딱 보이죠.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 60에서까지 지금 13만 한 7, 8천 원? 혹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분할 매도 하셔야죠. 그래서
매도 임계치 임박한 건 맞지만 그래도 그냥 뭐 끝도 없이 물량을 쏟아내네요. 어제 미국의 그 반등에도 불구하고 좀 찝찝한 게 하나 있었는데 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인데요. 공식 매출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어제 주가가 아주 시원찮았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인데요. 우리 지금 삼성전자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주봉이고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저께 신제품 발표를 했죠. 애플 16번째 모델 A16을 발표했는데 주가가 시원찮았어요. 모델이 별볼일 없었다는 얘기가 좀 있죠. 이런 원인들이 좀 찝찝했었습니다. 어제 주가가 미국 지수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지수도 예상과는 달리 당연히 반등을 오늘 크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리 예상은 오늘 사실 거의 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16,000 7,800원까지 거의 한번 장대 항복 나오면서 지수가 2% 이상 반등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쪽 레버리지는 이제 곱하기 2니까 4% 정도 수익이 나서 17,000원 정도, 16,8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완전 허를 찔렀네요. 오히려 찍어 눌러버렸어요. 삼성전자 찍어 누르면 못 가죠, 주가는. 마이크론이 어제 좀 찝찝했었는데. 자, 그래서 또 하나 정리해 놓으면 공부하듯이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꾸 안 하면 까먹으니까. 마이크론이 예상외로 부진한 것도 좀 이상했다. 삼성전자랑 우리나라의 비슷한 회사인데요. 결국 우리 삼성전자도 오늘 안 좋을 거를 예상하고 하게 된 거고요. 삼성전자가 못 가면 지수 못 가죠. 자, 수급도 보시면 뭐 개인만 진작 사고 있고요. 외국인 아까 6천억 원 정도 6,700억 판 거죠. 아까 이 중에 5천억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로 지수를 다 그냥 밑으로 내렸다. 그래서 9월 12일이 옵션 만기이죠. 9월 12일이면 언제입니까?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때 또 변동성이 되게 클 거로 예상해서 아마도 옵션 만기에 맞춰서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또 내려가도 안 되는 형태로 뭔가 포지션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외국인들이.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옵션 만기 영향으로 오늘 좀 주가를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좀 누른 측면이 있다. 근데 어제 종가에 살짝 또 끌어올리는 거 보면 또 너무 내려가도 안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딱 그 폭 자체를 좁게 가둬놓은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을 베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많이 내릴 것 같지도 않고. 잘못하면 반등이 여기 보라색 선 보이시죠? 여기 16,600원, 700원 요 정도의 반등을 끝날 수도 있는. 우리도 지금 16,700원의 단가를 어제보다 조금 더 낮춰서 16,700원을 맞춰놓고요. 현금도 우리도 많이 이제 부족합니다. 이제 한 20%도 안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도 승부를 내줘야 될 텐데. 그건 뭐 1%만큼 더 손실폭을 키웠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200만 원 정도 손실인 상태고요. 그러면 한 2% 정도 손실입니다. 어제 1%였는데 여기 늘어났죠. 2%로. 1% 늘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 좀 손실 구간이고요. 이런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미국이 법인세를 돈 내는 게 9월 15일까지라고 해요. 법인세 납부일이. 그러니까 회사마다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될 판인데,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장이 나쁘다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시장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미국 정부가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국채를 주고 현금을 달러를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쓰려고. 그러니까는 더 시장에 돈이 마르겠죠. 그래서 9월은 좀 그런 달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9월이 어려운 이유. 그리고 유태인 말씀도 드렸는데 법인세를 내고 나서부터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9월 한 달은 굉장히 보수적인 달이 미국에서는 펼쳐지거든요. 우리도 빨리 지금 반등을 약하게 해서 번전 정도에 나온 다음에, 번전에도 우리는 수익이라 했습니다. 나온 다음에 다시 포지션을 하방으로 좀 잡으려고 하는데, 하락으로 9월 말까지 잡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폭락이 나올 거다. 그 반등조차 못하니까 조금 짜증나네요. 자, 그래서 어제 하락할 당시에, 이렇게, 어제 하락할 당시에 좀 반등을 좀 기대를 좀 살포시 했는데, 요게 이제 갭자리까지 반등이죠?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화면 크게 키워볼게요. 지금 여기까지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제 최상의 시나리오였죠. 우리도 꽤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구간이었는데, 역시 뭐 예상을 바로 깨버리군요. 어제 그 전문가 중에 또 한 명이 한 달에 한 20억씩 이렇게 회비를 걷는 사람이 있어요. 한 5,000명 회원이 되고 40만 원씩 받으니까
4, 5, 20억이 연간 2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려서 뭐 세금을 뭐 50억을 냈네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여기서 살짝 위로 들었다가 내려간다고 했던 친구인데 여기 올랐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상방을 잡았다가 망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제 좀 방송을 라이브 방송을 못 하더라고요. 하도 사람들이 쌍욕을 할까봐 지금 제가 하는 거 지금 녹화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만에 그 녹화 방송 얼른 또 닫아버리더라고. 사람들이 계속 댓글을 악성 댓글을 남기니까 너 때문에 망했다 주식 망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만큼 이제 1년에 200억씩 버는 그런 증권 전문가들도 예측이 또 틀리는 되게 어려운 장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되게 좋은 얘기들이 또 많았어요. 여기까지 반등한다, 갭 메꾼다 하다가 오늘 또 다 말들이 또 싹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아마 오늘 밤에도 이제 전문가들이 막 방송을 할 텐데 다시 또 이제 더 추가 하락을 또 이제 걱정하는 소리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 지표를 믿읍시다. 이 지표들이 일단 침체. 다만 요거 하나 찝찝했죠. 이격도가 좀 덜 들어왔다요. 이격도가. 오실레이터도 이제 조금만 더 오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SI와 MACD 합성된 차트인데요. 어쨌든 대충 느낌 보면 아시겠죠. 이게 어디서 꺾이고 돌아가는지. 돌아갈 때 사는 게 맞는데 조금 일찍 샀다 우리가. 조금씩 일부 지표들 여기 지금 이격도나 여기 합성 지표는 조금만 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지표들 RSI나 MACD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반등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충분한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자, 반대로 우리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도 엄청난 과열이죠, 지금. 누가 봐도 여기서 지금 매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갔다 다시 또 갈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엄청난 과열이다. 과열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내려와야죠, 얘도. 그냥 일반 인버스 차트인데요. 인버스 차트도 지금 보시면 보라색과 핑크색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 상당히 과열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다 보니까 한 20분 다 됐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투자를 종목을 안 하고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또 궁금한 사람도 많이 있어서 ETF는 저보다도 이제 이런 유튜브 보면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오늘 밑에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유튜브 영상 잘 보시고요. ETF는 계속하면 할수록 손해다. 그것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은 하면 안 돼요. ETF는. 이런 지수에 대한 투자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수료를 떼가요, 애들이. 운용 수수료를 1%나 2%씩 떼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떼가면 결국은 여기 있는 원금이 다 없어져요. 세월이 흐르면. 제로 가치로 수수료. 그러니까 그렇게 긴 세월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하면 할수록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 1년 지나면 9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돌아간 총액이. 그러니까 저희 돈도 강제로 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 돈을 까지 않고 여기 보시면 여기 가격대 갑자기 확 조정해 버립니다. 밑으로 확 내려버려요. 실제 가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설명이 좀 긴데 하여튼 뭐 그래서 3년 지나면 또 3%가 없어져 버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오래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ETF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초고수들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 그러니까 ETF 장점은 있죠. 방향성을 볼 때 좋죠. 우리나라 현재 위치가 어디고 방향성을 볼 때 좋은 거고요. 우리 같이 자주 사고 팔아야 됩니다. 금방 이거 샀다가 또 갑자기 레버리지로 갈아탔다. 이게 공수전환이 빠른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나 이거 사서 삼성전처럼 묻어둬야지 하면 돈이 없어진다니까요. 그거 제가 오늘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